자, 여러분들 이렇게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배제가 된대요. 1세대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배제가 된다. 예? 그래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게 자, 첫 번째 고가주택이 되면 비과세가 안 된대요. 비과세 배제인데 고가주택이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이 고가주택인 거예요. 선생님, 8억 9천에 파실래요? 9억 1천에 파실래요? 예? 바보같이. 9억 1천에 팔아야지. 응? 아니요. 그런 게 어딨어.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하는 것만 과세를 해야지. 당연하지. 그렇게 팔아야지.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권 당첨 금액도 10만 원을 10만 1,000원 하고 9만 9천 원 하고 누가 더 유리해? 예. 10만 1,000원이 더 유리해야 되지. 만약에 10만 1,000원 당첨됐는데 세금 다 떼고 9만 9천 원 당첨된 금액보다 더 작다면 더 억울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고가주택은 9억 초과인데 결국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 양도가액이 12억이고요. 필요경비가 8억이거든요. 양도차익이 4억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했다면 어떻게 되죠?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했다면? 12억에서 9억을 뺀 3억에 대해서 과세해야 되잖아요. 지금 316페이지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양도차익이 X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가 될까? 자, 산식 한번 볼래요? 박스에 보시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곱하기 맞죠? 곱하기 뭐 분의? 양도가액분의 뭐? 9억을 뺀 차익에 대해서만 가서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 얼마죠? 1억이죠. 자, 이거를 이 산식을 여러분들이 외워요? 안 외우지? 안 외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지 말고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양도가액이 12억일 때 내가 번 돈이 4억이래요. 내가 12억에 팔면 내가 4억이 남는데 그럼 이거를 3억에 판다면 X는 얼마일까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걸 만들어 보면 12대 4는 3대 X하고 같으면 돼요. 아셨죠? 12억일 때 4억이었으니까 3억일 때는 얼마일까? 이 비율이 같으면 된다고. 네? 이거를 여러분들 오랜만에 들어볼 때 이게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푸는 방법? 되게 쉬워요.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네? 12x는 얼마가 된다? 12. 12x는 12가 되잖아요. x는 1억이 되잖아요. 이 산식 외우지 말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문제가 나오면 총 양도가액 대 양도차익 9억을 뺀 양도가액 대 양도차익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고가주택이 되면 이렇게. 선생님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고가, 네?
겨우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 시간 끝나고 저 뒷문 나가는 순간 또 아스라이 사라져 있을 텐데. 응? 이게. 자, 두 번째. 미등기 양도가 되면 비과세가 배제가 돼요. 아셨죠? 미등기 양도가 되면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 시 불이익이 뭐가 있죠? 미등기 양도 시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 어? 70% 세율 나왔죠. 그 다음에 장특, 기본공제 안 돼요. 또는 비과세나 감면이 안 돼요. 비과세 감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데. 왜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을까? 자, 크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의 교환 및 농지가 비과세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농지가 비과세 또는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감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 농지는 비과세나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게 미등기 양도였어도 미등기 양도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적용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뭐가 있을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첫 번째 장기 할부 조건이에요.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 조건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또 뭐냐면 법원의 결정 및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라고 하는 거 없을 것 같죠? 미등기 양도 누가 위험하게 미등기 양도를 하겠어요. 미등기 양도는 거의 안 해요. 거의 어떻게 미등기 양도를 합니까? 옛날에나 그냥 무식했을 때 미등기 양도 한 거지. 지금 미등기 양도 거의 없어요. 근데 미등기 양도가 생기는 이유가 무허가 건물을 팔 때가 미등기 양도가 되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은 당연히 미등기 양도일 수밖에 없어, 걔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그 무허가 건물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뭐지?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판자촌. 많이 없어지겠지만 판자촌 내의 어떤 주택들은 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만족했다면 비과세 적용해주겠다는 거. 요즘 너무 많이 없어졌겠죠. 거의 없어졌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무허가 건물은 무조건 미등기 양도예요. 아셨죠? 무조건 미등기 양도인데 그게 주택이라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고 비과세 적용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 정도 기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페이지 318페이지
318페이지 신고 및 납부입니다. 자, 양도세 신고 납부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래서 양도세 신고 납부는 예정 신고 납부와 또 뭐가 있다? 확정 신고 납부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 신고 납부는 여러분들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얘가 소득세 과세 기간이거든요. 소득세 과세 기간이 하셨죠. 이 소득세 과세 기간 된 것은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이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확정 신고 납부라고 한다. 아셨죠? 확정 신고 납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는 내년 5월달까지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양도세 내면은 뭐 몇백, 200 이건 싸지만 몇천 정도 내야 되는 양도세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내년 5월달까지 기다려서 납부하게 한다면 그 돈이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죠. 응? 돈이 잘 맞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원래 소득세는 내년 5월달까지 내면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 미리 좀 내달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인데 여러분들 양도세 과세 대상 다시 한번 불러볼래요? 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입니다. 아셨죠? 입에서 주식일 때는요, 양도일이 속하는 바뀌었어요. 올해 반기로 바뀌었습니다. 반기의 말부터 2월 이내로 갑니다. 반기의 말부터 2월 이내로 가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6월 30일 날 양도한 거하고 7월 1일 날 양도한 거하고 어떻게 틀리지? 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월 이내잖아요. 여긴 달의 말부터, 여긴 반기부터. 그러면 토지 등이야. 토지 등 어떻게 되지? 예? 8월 말까지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월이네. 7월일 날 양도했으면 9월 말이지. 이게 주식이면 8월 31일. 그 다음 년도 2월 28일. 반기로 잘라버리니까. 아셨죠? 주식은 반기로 하고 일반 부동산 등은 달로 끊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하면 자,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면 양도 한 달 빼. 그냥 양도 한 달 빼. 6월달에 양도했으면 초일이든 중순이든 말일이든 빼. 6월달 빼고 다음 달. 응? 7월달에 양도했으면 7월달 빼. 7월달 빼고 다음 달. 이해하셨죠? 이렇게. 근데 법에다가는 어떻게 썼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월 이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양도 한 달 빼고 다음 달 말일까지 이렇게 설명하면
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법이 없어 보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쓰는 거다. 하셨죠? 네. 주식일 때 어떻게 해라? 반기. 파생상품은요. 예정신고납부제도가 없습니다. 파생상품만큼은 예정신고납부제도가 없어요. 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담부 증여시 채무감소분에 대해서는 2개월을 3개월 한다는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 올해 개정될 거예요.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가 뭐죠? 대출을 끼고 주는 거죠. 대출 끼고 또는 뭐지? 전세금 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할 때 시가 5억이고 채무가 3억이라고 한다면 이때 총 시가 얼마예요? 아 참 순수 증여분은 얼마죠? 2억이죠. 그 다음에 채무 감소분은 3억이죠. 오케이? 그러면 순수 증여에 대해서는 무슨 세? 증여세.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맞죠? 채무가 줄어든 것만큼은 유상이전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되냐면 원래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언제까지다? 3월 이내였고요.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였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마저도 실수를 하는 거야.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3월이고 양도세는 2개월인데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3월 달에 증여세 신고할 때 양도세도 같이 신고를 해버린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2개월 이내에 했어야 될 걸 신고를 하지 못하니까 무신고가 되고 그에 따른 가산세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부담부 증여일 때는 이거를 2월로 안 하고 3월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편의를 좀 봐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래 양도세는 2개월이 맞아. 달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이 맞지만 뭐 할 때만큼은 세무부담분에 대해서만큼은 3개월을 한다. 아셨죠? 자, 입에서 두 번째. 자, 토지거래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이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월 이내로 합니다.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로.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 응?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도 배우셨어요? 예? 중개사법에서 배우셔야 될 텐데 토지거래 허가제도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를 배우시면 원래는 허가일이 있고 대금 청산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1월 15일이고 6월 24일이야. 그럼 이때 양도식이 언제죠? 대금 청산일이 6월 24일이에요.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8월? 양도 한 달 빼고 다음 달 말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무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파는 사람들 거의 없어.
왜냐면 지주 입장에서는, 땅 사는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네가 살 거면 필요하다면 돈 먼저 줘. 나중에 허가 나면 나중에 너 등기 이전해 줄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가 받고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먼저 돈 먼저 받아야겠지. 무슨 말 아셨죠?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는 대금 청산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허가를 받아요. 응? 그럼 이때 양도식이 언제죠? 응? 자, 여러분들 유동적 무효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이게 무효잖아요. 무슨 무효? 이게 유동적 무효거든. 아셨죠? 유동적 무효가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확정 유효로 바뀌죠. 이게 유효가 돼요. 맞죠? 근데 그 유효가 되는 시점은 소구표예요. 소구표. 유동적 무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소구표예요. 소구표. 아셨죠? 그러니까는 양도식은 언제가 돼요? 대금 청산일이에요. 언제요? 1월 15일. 그래서 허가 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먼저 받던, 허가를 나중에 받던 권리 변동의 시점은 대금 청산일로 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이때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가 되죠? 예정신고 납부는 과거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알겠는데 절차까지 그때 가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로 하니까 8월 30일이 그대로 되는 거지. 권리 변동의 시점은 언제고? 대금 청산일이야. 어찌됐건 무조건 대금 청산일이야. 아셨죠? 그럼 예정신고 납부도 원칙적으로는 양도리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로 해야 되나? 소구표가 있다고 하여 절차까지 소급할 수는 없잖아요. 불능이잖아. 맞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에 된다. 유동적 무효 아시겠죠? 그 효과가 무슨 효과라고요? 소구표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권리 변동은 대금 청산일에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정신고 납부고요. 예선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세액이 없거나 또는 결손이 발생 시에도 이때는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 다행히. 그래도 뭐는 해달라? 신고는 해달라. 두 번째,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몇 개월 내에? 2월 내에. 자,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분납이 가능하대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 자,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세액이 1,000만 원 초과되니까 2,000만 원 이하냐? 2,000만 원 초과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여러분들 1,600만 원 분납해 볼래요? 1,600만 원 분납하면 1차 납부를 원래 납부겠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개월 내에 2차로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니까 이때는 1,000만 원 납부를 하고 나머지 600 납부하면 돼요. 2,000을 초과했어. 2,600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1,300 납부하고 1,300 납부하고. 아셨죠? 분납 어렵지 않죠? 분납하는 방법도 시험 문제에 또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됐고요. 이렇게. 얼마씩 분납해야 되는지. 이때 분납 기간은 양도세 몇 개월 이내 분납이다? 2개월 이내 분납이다라는 거.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들 세 번째 뭐 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대요.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무슨 방법이다? 보통징수. 그러니까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불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부르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가산세인데 가산세는 크게 신고 불청실 가산세와 또 뭐가 있다? 납부 불청실 가산세가 있어요. 신고 불청실 가산세와 뭐가 있다고요? 납부 불청실 가산세. 응? 그래서 자 만약에 5월 31일까지가 무슨 납부인데 신고 납부 기한이잖아요. 예? 신고 납부 기한인데 신고 납부를 안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 연도 그 해 9월 31일 날 이때까지 이때 이제 고지서가 나왔대. 이때 고지서가 나왔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이때까지 일수를 계속 납부를 지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못 낸 일수에다가 만분의 3만큼 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납부 불청실 가산세. 그러면 신고 불청실 가산세는 무신고일 때는 몇 프로? 20%. 과소신고일 때는 10%. 예? 그 다음에 이게 부정한 방법이에요. 무조건 40%입니다. 무조건 40%예요. 그래서 자 선의가 뭐라고요? 선의 모르고 악의는 그렇죠. 민법에서 어려운 게 선의와 악의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저놈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지는 알겠지만 에? 우리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법에서는 선의와 악의가 너무 분명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썼어요. 선의의 악이에요. 악이죠. 다운계약서 걸렸어요. 업계약서 걸렸어요. 너가 신고되지 않은 금액, 부족한 세금의 무조건 40%죠. 아셨죠? 악의적인 것은 걸릴 때는 40%예요. 다만 자 몰랐어도 중과실이야. 신고조차 할 의도가 없었어? 그럼 몇 프로? 20%. 아셨죠? 신고는 했는데 잘못된 계산 신고야. 몇 프로예요? 10%.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선생님 만약에 세금밖에 없어서 자진 신고 안 해도 세금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면 아까 세액이 없거나 결손이 없어도 신고는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해도 되는데 안 했다고 해서 뭔가 불이익이 있냐? 그건 없다라는 거죠. 아셨죠? 불이익은 이제 없어요. 불이익은 없지만 그래도 귀찮아. 왜 귀찮냐면 세무서에서 연락 계속 오거든. 신고 좀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신고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고요. 여러분들 올해 중요하게 바뀐 거 하나고 얘는 100% 나올 겁니다. 얘는 무조건 나올 거야. 원래는 2개월이지만 부담부 중요할 때만큼은 3개월이 되는데 이거는 사례 문제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할 거고.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행복굿 불행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무슨 말 한가 하면 지금은 세법 시간 참 널널하게 했어요. 양도세만 하느라고. 굳이 지금 취득세부터 막 할 필요가 없었기에 양도세만 더 천천히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한 달에 2번, 두 달에 4번 정도를 수업을 마쳐야 되는데 양이 작진 않아요. 아주 빡세게 나갈 겁니다. 아셨죠? 빡세게 나갈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하루 이틀 쉬었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네, 수고하셨습니다.